오늘도 중계 잘 끝냈다. 감정 안 드러내고 이 정도면 중립중계지. 쓰레기들아! 롤빼떼기 황희찬 잘 쓴다 해. 황희찬 열심히 쓴다 해. 진짜. 황희찬 특장점을 딱 본 것 같아. 헐! 누구야 방금? 쿠냐야? 쿠냐야. 와. 꾸냐. 희찬아! 희찬아! 감사합니다. 옛날 사람 특 도련님을 대련님이라. 와! 희찬이 씨! 이거 자책골로 같긴 한데 와! 저런 몸 동작들이 황희찬의 그 특유의 그게 있어. 와! 그리고 이러면 로페테기 감독 입장에서는 계속 쓰고 싶잖아. 그렇지. 클롭이 잠깐만. 그게 더워서. 아니 왜? 아직은 그 정도 몸은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내가 이게 벗었는데 티가 좀 올라갔다 생각해가지고 잡아달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그 정도 딱 해서 벗는 순간 젖꼭지가 좀 팔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했어요. 네, 미안합니다. 예. 미안해요. 왜 황희찬 따라해? 더워서 그랬어. 더워서. 설마. 쿠냐? 야! 리버풀 비상! 지금 존나 리버풀 비상! 이거 비상이야 리버풀. 됐다 리버풀. 와 됐다 이거. 이거는 뭐냐? 야 15분도 안 됐는데 지금 2대 0이야. 희찬이 간다. 이건 너무 안타깝다. 너무 좋았는데. 나는 왜 지금 좀 짠하냐면 내가 월드컵 때 계속 그 훈련장 가고 이렇게 하면서 황희찬 언제 나오나 하면서 훈련장 따라다니면서 우리도 황희정 대표도 만났잖아. 저 다리에 계속 오른쪽 테이핑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봤으니까. 근데 또 저기니까 허벅지잖아. 오늘도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 골에 완벽하게 관여를 한 거지. 그렇지.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황희찬 너무 아쉽다. 본인이 제일 아쉽겠지만. 자, 울버햄튼과 리버풀의 22라운드 경기입니다. 일단 스코어는 2대 0인데 울버햄튼이 리드하고 있어요. 리버풀 일단 비상입니다. 완전 비상입니다. 완전히 비상인 상태에서 먼저 황희찬 선수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득점에 황희찬 선수가 자책골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면서 아주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고 로페테기 감독이 부임한 다음에 황희찬 선수는 붙박이 주전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허벅지 햄스트링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습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 득점 장면에서 자책골 유도를 했는데 로페테기 감독이 왜 이 선수를 계속 선호하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순간적으로 그 볼이 없을 때의 움직임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리고 그 황희찬 선수의 플레이를 봤을 때 좀 어쩔 때는 상대에게 많이 이제 1대1 상황에서 좀 다양하게 시도하다 보니까 그게 막혔을 때는 답답해 볼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그 공을 잡았을 때 공이 없을 때 도전적인 움직임 자체는 꽤 좋은 선수란 말이에요. 그럼요. 거기서 로페테기 감독이 좋은 점수를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것 덕분에 자책골도 잘 유도를 했었고 또 그 분위기에 이어서 두 번째 골까지 성공한 울버햄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리버풀은 이거 경기를 지금 완전히 초반에 말렸어. 완전 말린 상태예요. 완전 말렸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이 울버햄튼이 떨어진다는 걸 감안했을 때 그 다음 도슨의 슈팅도 혼전 상황에서 튕겨서 나온 거 도슨이 때린 거잖아요. 리버풀은 완전히 경기가 말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잘 나가는 팀, 좀 단단한 팀, 이 말렸을 때의 초반 분위기를 어떻게 좀 이겨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하죠.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아주 비슷한 경우는 아니지만 물론 오심도 있었어요. 근데 맨유하고 맨시티 중요한 경기일 때 패배 끝나고 나서 물론 한 골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실점을 했지만 그 이후 바로 실점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잘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리버풀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안 좋은 팀이 왜 이런 지금 성적을 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어쨌든 그렇게 리버풀 입장에서는 우리는 황희찬이 유도했다고 하지만 리버풀 팬 입장에서는 또 리버풀 뭐 현지 입장에서는 뭐 씨발 골이 왜 저렇게 들어가냐? 그러니까 운이 나빠. 운이 나빠. 그리고 팍 맞은 다음에 빠르게 복구하면 돼. 근데 복구하는 게 아니고 추가골을 더 맞았단 말이야. 이 복구하는 시간이 우리가 알고 있던 예전에 우승에 도전하던 그리고 챔스 리그에 우승했던 리버풀은 그거를 순식간에 역전을 시켜버려. 벌써 살라 2골 넣었죠. 아니 2대0이어도 리버풀 팬들 그리고 제가 보더라도 형이 보더라도 뒤집지 않겠어요? 라는 얘기를 할 텐데 요즘의 리버풀은 그 분위기를 못 만들어내는 게 아쉬운 부분이죠. 또 이어서 두 번째 골에 실점을 해버렸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리버풀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별로 볼 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리버풀은 정말 볼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울버햄튼의 중원에 특히나 오늘 경기에서 제가 전반전에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르미나인데 이 선수가 유벤투스 경력도 있는 선수예요. 가봉맨이죠. 가봉 선수인데 중원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에너제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버풀을 압박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리버풀이 어려워하고 있다. 그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아까 다시 우리가 원래 얘기하던 거로 돌아오면 정말 좋았던 황희찬이 다시 한번 부상으로 아웃이 됐는데 모르긴 몰라도 2주에서 4주 사이는 이거는 못 본다. 잖아. 햄스트링이에요. 근데 황희찬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는데 난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저렇게 햄스트링 부상이 시도 때도 없이 와요. 그러니까, 어느 선수들한테는. 네. 이게 준비를 잘했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띵가띵가 놀아? 그렇다고 오나?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형이 운동선수한테 햄스트링 부상 방지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면 엄청난 획기적인 성공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게 통제할 수 있는 변인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준비를 잘하고 이래도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정말 차라리 누가 이상한 태클 해가지고 이 개새끼 쓰레기 새끼 아니야. 개 태클로 어디가 딱 부러져. 그러면 눈에 보이잖아. 이래서 그랬구나. 근데 오른쪽에 스프린트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올라오면 그냥 뛰다가 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지. 네. 아까 이제 결국에 다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일어나서 돌아가면서 로페테기 감독이 이렇게 다독여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로페테기 감독이 부임하고 난 다음에 황희찬의 장점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그림을 그리면서 활약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스텝을 밟을 수가 있는데 이 안에서든 밖에서든 근데 이 중요한 순간에 울버햄튼도 올라와야 되는 순간에 감독이 신임하고 있는 이 순간에 부상을 당했다는 게 너무 좀 안타깝다. 그 황희찬 선수가 운동이나 준비를 허투루 하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절대. 그런 선수가 절대 아닌데 저는 오히려 그것만 신경 쓰지. 만약에 황희찬 선수가 내 아들이잖아? 이 정도잖아? 네. 그냥 진짜 나 혼자만의 그냥 생각을 한 거야. 내 아들이면. 네. 아들아. 그냥 설렁설렁하게 준비해보면 어떡해? 오히려 편히 지내볼래? 막 빡세게 웨이팅하고 그래. 오죽하면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한 30%만 하고 나서 좀 해보지 않겠냐? 그러면 훨씬 더 좀 뭔가 여러 가지로 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마음을 가볍게 해보자의 개념인 거죠? 그 아들이 그러겠지. 좆도 모르면서 개소리하지 마세요. 미안하다. 그냥 한번 안타까워서 그랬어. 이러면서 전화를 끊겠죠. 네. 근데 이 정도로 오히려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거저거 생각을 다 해보는 거 아니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적으로 봤을 땐 리버풀이 대위기입니다. 리버풀이 이번 시즌 전체가 위기인데 또다시 국지적으로 봤을 때 이 경기에서 위기고 반대로 울버햄튼은 팀적으로 봤을 때 르미나의 활약 그다음에 쿠냐, 사라비아, 황희찬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황희찬이 다시 한번 부상을 당하면서 빠진 게 우리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로페테기 감독과 울버햄튼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그림이 됐다. 후반전 이어보죠. 근데 뭐 황희찬은 빠졌으니까 네네네. 과연 이제 후반전의 포인트는 리버풀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폴 누네스! 이거는 누네스는 왜 항상 슈팅을 저렇게 후리냐. 후리는 게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잖아. 네, 이상한 게 아닌데 누네스의 슈팅은 항상 조상의 원수를 갚듯이 공을 차버리고 하면서 그러니까 항상 그런 느낌이야. 설마 와 이거 뭐야? 아니 이렇게 왕패를 당하는 거야? 근데 이게 그냥 증거하고 이렇게 지은 거면은 좌절감을 주거든. 되게 크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리버풀 지금? 이게 너무 좀 이건 답이 없어. 답이 안 나오는 상황. 있는 선수 지금 다 쓰고 있어요. 리버풀은 지금. 그러니까 조금 충격적인 결과다. 이건 충격이지. 자 경기 종료됐습니다. 스코어가 3대 0인데 울버햄튼 3, 리버풀 0이고
전반전 후토크 때 스코어가 2대 0이었고 후반전에 후백 네베스의 득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얘기하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리버풀은 완전히 무너진 경기였고 후반전의 경기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려고 하더라도 이런 결과라면 내용을 살펴보는 게 무의미한 상황이 옵니다. 울버햄튼만 얘기해보면 로페테기 감독이 부임한 다음에 분위기를 올리려고 하는 와중에 최상의 결과를 뽑아낸 거죠. 근데 리버풀은 지금 리그에서 3경기 4경기네요. 4경기 1무 3패. 첼시랑 비겼는데 브랜트포드한테 첼시도 지고 되게 좋은 편은 아니니까. 아니었죠. 브랜트포드한테 졌고 브라이튼한테 졌고 울버햄튼에게 졌습니다. 지금의 리버풀이 승점을 따낼 수 있는 상황은 너무 좀 냉정하게 볼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경기만 봤을 때는 그냥 전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리버풀보다 약한 팀, 아주 약한 팀을 네. 만나면 그나마 승점을 따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 얘기인즉슨 뭐 정말 하위권에 처져 있는. 근데 울버햄튼이 하위권에 처져 있거든요. 뭐 최근에 분위기 순위상으로는 그렇죠. 순위상으로는 그렇죠. 근데 그런 팀들조차도 이런 팀들에게 3대 0으로 진다는 것은 이거는 그러니까 리버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방송에서도 형철이가 막 얘기하고 다 지금 이 했잖아요. 경기 끝나고 또 와요 형철이가 또 뭔가를 붙일 거야. 또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뭔가 좀 리버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어떤 크리에이터들 내지는 우리 새끼 형철이가 네. 얘기할 때도 난감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난감하지. 변함없이 지니까. 네. 이게 왜냐면 똑같은 얘기 동화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생각입니다. 네. 이러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지금 리버풀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기가 어렵고 지금 제가 일정을 보고 있는데 오늘 경기 울버햄튼 다음에 머지사이드 더비예요. 근데 지금 에버튼이 오늘 경기를 봤을 때 잠깐은 각성한 듯이 뽕 만진 듯하게 뛸 가능성이 커요. 물론 안필드이기 때문에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더비면 얘기가 다르지만 근데 에버튼이 분위기를 바꿨다. 뉴캐슬 가장 어려운 팀입니다.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수정궁 몰라요. 오늘은 그렇고 최근에 수정궁의 어떤 페이스가 완전히 흔들렸지만 어쨌든 까다로운 팀인데다가 3월 초 첫 번째 경기는 노스웨스트업입니다. 맨유 요즘 좋아요. 일정도 안 좋아. 야 이거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아주 좀 약간 좀 대단히 역사적인 어떤 의미나 상황은 다르겠지만 일정이 에버튼과 뉴캐슬이잖아요. 지금 쭉 그죠? 봤을 때 네. 여기서 다 빠그러지면 그냥 좀 다른 의미로 좀 미니멀한 의미로 벤거가 아스날 나갔을 때 벤거가 아스날 나가기 직전에 어떤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클럽의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클럽도 사실 어려운 리버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와가지고 대단한 일을 해놨지만, 그럼요. 정말 해놨지만, 구세주였죠. 이건 크기는 다르겠지만 그 분위기 자체가 괜히 그렇게 흘러가며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계속된다면 리버풀 팬들도 클럽에게 마냥 박수만 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클럽의 역사를 봤을 때 물론 이제 이해하기 쉽게 벤거를 얘기한 거지만 네네네네. 클럽의 역사를 봤을 때도 짧지만 대단한 역사를 만들어냈거든요. 어마어마한 역사죠. 네. 대단한 역사를 만들어냈거든요. 그 이후 맞아요. 특히나 요즘 시대에. 네. 근데 이제 갑자기 또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안타까워지네요. 네. 근데 지금의 상황을 과연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는가? 이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건 겨울 이적 시장인데 겨울 이적 시장을 끝났어요. 그럼 뭐가 있는가? 쉽지 않다. 그냥 이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기존에 있는 선수들의 에너지가 좀 빠졌을 때 새로운 선수들이 와가지고 정말 센세이션al 활약을 좀 해준다거나 막 그러면 왜냐면 옛날에 리버풀이 안 좋았을 때도 센세이션 선수들이 와가지고
뭔가 분위기를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있었거든. 예를 들어 토레스, 수아레스. 이런 선수들이 있었죠. 근데 알론소, 뭐 네, 예. 역사적으로 봤을 있었지. 때 그런 선수를 바라보고 누네즈 내지는 뭐 각포 네. 데리고 왔는데 저는 사실 각포 잘 모르겠어. 아니, 잘 모르는 게 아니고 모를 수밖에 없지. 뭔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누네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뭐 각포가 잘못이다, 누네즈가 잘못이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범인 찾기 하는 게 아니잖아. 어쨌든 축구라는 게 그 공격수가 한 포인트만 좀 해주고 막 한 번쯤 전술을 떠나서 개인적인 어떤 그 기술로 미친 듯한 활약을 해주면 분위기가 바뀌는 건데 바뀌죠. 그럴 힘이 없네요. 없죠. 지금 없죠. 그런 모습도 안 보이네요. 반대로 울버햄튼은 로페테기 감독이 부임한 다음에 이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킨 다음에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오늘 경기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최근 이렇게 6경기를 봤을 때 3승이에요. 그러면 절반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도는 올리고 있는 거예요. 괜찮은 승률이에요. 로페테기가 올리고 있는 겁니다. 네네.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미드필더의 밸런스도 괜찮아지고 있고 특히나 르미나의 영입은 아주 괜찮다고 보이고 황희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건 아쉽지만 쿠냐, 사라비아 뭐 그다음에 중간에 나온 아다마 트라우레 다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울버햄튼은 일단 이번 시즌 어느 정도까지 수비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경기를 할 때마다 울버햄튼의 다음 경기가 좀 궁금해지고 더군다나 소튼도 지금 뭐 위기에 있는 팀이니까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 경기가 겹치지 않는다면 또 궁금해서 볼만하죠. 아직 다음 라운드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라운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내일 경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또 포인트를 가지고 다음 주를 또 기다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그거는 좀 기다려지네요. 아스날이 어떤 식으로 다음 라운드를 준비할지 반전할 것인가? 그다음에 리버풀이 언제 안 무너질지 왜냐면 계속 안 좋으니까 포인트가 좀 생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모든 리그가 어렵지만 프리미어리그가 쉬어가는 라운드가 없어요. 네. 빡센 리그긴 해.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왔다. 고맙습니다.